안녕하십니까. 고승 박사입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작전을 지난 70여 년간 벌려왔던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비밀로 유지하는 건 안 된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고 뭐 전방위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경제 군사적으로. 그리고 그 대만 유사시에 그 미군이 참전하겠다. 주한미군은 반드시 간다. 한국도 협조해라.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말이죠. 서해안에 많은 그 인공시설물을 만든다. 이런데 이것도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최근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서해안에 16개 인공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는 군사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경북 상주에 말이죠. 그 사드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미군의 정찰 기지거든요. 레이더 기지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말이죠. 그 연말이라 그런지 합동으로 군용기 말이죠. 한 9대가 저 남해와 동해 쪽에 말이죠. 한국 방공 식별구역, 이게 말이죠. 그 다른 나라 군용기가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미 설정 구역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중러의 그 군용기들이 출몰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주한미군이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작전하는 것에 대한 중로의 합동 대응이다, 합동 작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는 침묵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미국이 말이죠.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인 어떤 대응력이랄까, 준비 태세, 군사 작전을 강화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역시 한국이 더 이상 좀 침묵한 거 곤란하다. 강대국들이 서로 딴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상대방이 한다,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식 논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우선 이른바 이재라든지 아니면 무슨 허실실 이런 말이죠. 그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한반도가 말이죠.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침묵하는 것은 굉장히 좀 더 그 모순이 심화되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약은 이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권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미국이 말이죠.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벌리는 70여 년간 벌리는 그런 기본적인 논리적 토대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국제법에 보면은 A라는 국가, B라는 나라에서 C라는 나라를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밀리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인데, 한국에서 말이죠. 70여 년간 주한미군이 그 비밀 작전을 할 수 있었던 그 논리적, 이른바 그 국가 간의 어떤 묵계나 합의가 바로 그 한미 상호방위 조약 4조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 4조가 이제서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 권리를 한국에서 이제 이른바 누린다 할까요? 제공받는다 할까? 그런 것이 이제 소파입니다. 그 소파가 이 주한미군 한미 상호방위조약 4조에 부속 협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소파도 미국이 갑이고 한국은 누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역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말이죠.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조약이 없어요, 우리나라 외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군대를 보내는 나라가 세계 여러 곳이 있죠. 필리핀, 일본, 유럽연합국들인데, 한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다 미국이 주둔하거나 방문하는 나라가 말이죠. 상호 대등한 주권 국가의 입장에서
일단 미군의 그거 관련한 협정이나 조항을 맺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필리핀도 보면은 그 미군이 말이죠, 주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방문하는 것만 해당 허용하겠다. 방문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은 필리핀에 들어갈 경우에 필리핀 기지 내에서 이제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구 기지는 뭐 절대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체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환경 오염 문제들은 미국이 이제 부담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정확히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미국이 한국에서 말이죠. 세균전을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 것을 뭐 가동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얼마나 위험해요. 그것이 만약에 이제 그 실수에 가지고 한국 그 시민 사회로 유포가 된다 세균이 그러면 한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대비가 없고 미국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그러니까 문제 제기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뭐 한미 상호 방위条 4조가 말이죠. 일단 개정 내지는 폐기돼야 된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条은 아시다시피 그 6조가 보면 한 당사국이 필요하면 타 당사국의 폐기를 통보할 경우 1년 뒤에 이제 폐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정부가 말이죠 한미 동맹의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시도할 것이 바로 이제 한미 상호 방향 6조를 통한 조약 폐기 선언입니다. 그래서 폐기한 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폐기까지 1년의 잠정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협의를 하고 고민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말이죠 미국의 그 군사적인 예속 종소 또 미군이 점령군 비슷하게 와 있는 부분은 일단 저는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국보법에 의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 불평등한 한미 동맹이 유지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보법은 미국 주한미군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말이죠 이적행위로 처벌해 왔죠. 그래서 이 국보법이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그 개폐가 될 것이냐 지금 관심사인데 사실은 국보법은 국민을 원천적으로 개돼지로 보는 법이죠. 분단과 통일에 대해서 말이죠. 국민의 어떤 개입, 집단 지성 발휘를 원천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원천 차단하는 거죠. 정치권이 그건 알아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그 독재적인 발상이 이게 지금 21세기에도 유지가 된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국보법이 이제 그 빨리 없어지는 것이 한미 동맹의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어떻게 그러면은 주한 미군이 말이죠.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그 70여 년간 비밀 작전을 벌려왔고 또한 주한 미군의 그 기지 내에서 모든 그 군사 행동이 비밀로 분류돼서 한국 정부도 뭐 일체 발설을 못하게 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이게 지금 그 주한 미군은 말이죠.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의 그 점령군과 아주 흡사하다라는 비난을 면치 못해요. 유엔 사령관이 말이죠. 그 사령관 모자를 세 개를 쓰고 있잖아요. 뭐 한미 연합사하고 막 유엔사 사령관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유엔사의 경우는 그 남북 간에 말이죠. 어떤 그저 상황 변화해 가지고 뭐 국군이 그래서 북진한다 했을 때 그 점령 그 관리는 유엔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이죠. 뭐 북진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주 헛소리예요. 미국을 볼 때는 웃기는 소리 아니죠. 그러니까 유엔사가 지금 뭐 한미연합사가 북진할 경우에 그 수복하는 영토는 유엔사 사령관이 그 관장한다, 통치한다, 뭐 군정을 지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유엔사가 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 저 주장을 하고 있을까? 이게 또 보면 유엔사는 그 유엔 기구가 아니고 미국 국방부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구죠. 그러니까 유엔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한미 상호 방위조약 4조약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유엔은 유엔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자기들은 일단 선을 긋고 있으니까 한미 간의 협의 사항인데 그 유엔사가 그렇게 월권적인 말이죠. 한반도, 남북한 뭐 그런 부분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뭐 자기들이 그 차지를 하겠다. 그 부분에 통제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완전히 그 점령군의 말이죠. 그런 번색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민사회가 좀 강력히 나서야 되겠죠. 우리 그 제도 정치권은 지금까지 보면은 뭐 보수 진보 뭐 갈 것 없이 막 전부 그 친미 일색이죠. 사실은 주한미군, 한미 상호 방위조약 이런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발언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를 해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면은 그 물론 국가 간의 말이죠. 협정에 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미국이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이렇게 특권적인 위치를 해가지고 강요한다면 한국도 국권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한국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말이죠. 그 식민지도 아니고 한국 정치인권이 미국의 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제압되고 자국민을 외면하고 자국민의 헌법적 그 권리를 차단하고 뭐 부활시킨다? 이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것은 이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보고 이재명 정부도 뭐 주권 뭐 정부 뭐 국민을 뭐 섬기는 정부 그러는데 사실은 한미 불평등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은 과거 정권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 한미 동맹을 전제로 해서 말이죠. 두 나라 관계를 뭐 더 강화한다, 뭐 발전시킨다 그러는데 이런 불평등 관계에서 발전은 뭐에서 또 예속이 심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건 말장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침묵하고 소수 진보적인 말이 정치 세력들도 침묵한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언론, 정치권과 함께 한미 동맹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말이죠.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얼마나 비정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구체적으로 기술은 교과서 같은 참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모두가 보고 일단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해야죠. 언론도 확인하고 뭐 대학가도 확인하고 청년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당도 확인하고 그래서 이게 비밀이 아니고 그리고 무슨 뭐 그 사실은 누구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이렇게 뭐 18세기, 17세기 같은 말이죠. 동맹 관계가 가지고 한계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자국의 수치고 또 미국의 국익에도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민사회가 좀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종래 해왔던 통일운동도 물론 뭐 훌륭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전방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효과를 거두는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진정한 말이죠. 정치 주역이 되는 그날이 분단한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이죠. 그 주권 행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